안녕하세요. 하루 세 문제로 시험 앞에 당당하자. 오늘은 집합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학습할 내용은 집합의 포함 관계, 부분 집합의 개수입니다. 자, 먼저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같은 집합이 먼저 나옵니다. 서로 같은 집합은 뭐냐? A가 B의 부분 집합이고 그와 동시에 역으로 B가 A의 부분 집합이 되는, 자, 이것이 동시에 성립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A와 B는 서로 같은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부분집합과 진부분집합 보겠습니다. 부분집합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습니다만은 진부분집합 개념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집합 A를 집합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A는 B의 부분집합, 부분집합 기호는 이런 모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진부분집합은 뭐냐? 이때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면 참진짜, 진짜 부분집합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가 B에 포함되는데 부분집합이면서 A와 B가 같지는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집합 A를 집합 B의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A는 B 안에 포함이 되면서 A와 B가 같지 않을 때 그때 그 A를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예로 우리가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는 1, 2로 지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집합 A의 부분집합을 전부 다 기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공집합 있고, 그 다음에 원소 한 개짜리는 1만 있으면 A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렇죠? 자, 2만 있어도 A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1, 2 다 있어도 우리는 부분집합, 같은 것끼리도 부분집합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거 부분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랬을 때에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뭐가 되느냐? 그렇죠? 부분집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부분집합입니다. 자, 그런데 진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부분집합들 중에서 A와 같지 않은 얘네들 세 가지 공집합하고 1하고 2하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분집합 중에서 A랑 같은 것 하나 요거 빼고 나머지들을 뭐라고 하느냐? 진부분집합이다 라고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문을 먼저 한번 보고 개념 정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가 1, 2, 3, 4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에 다음 물음에 답하라. 자, 첫 번째, 집합 A의 부분집합은 몇 개냐? 자, 부분집합을 공집합, 그 다음에 1, 2 이런 형태로 일일이 다 헤아리면 원소가 4개만 나와도 사실은 16개나 나옵니다. 부분집합이. 만약에 원소가 5개 나오면 부분집합은 32개나 나옵니다. 그 많은 것들을 일일이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제하는 사람들도 부분집합을 전부 다 써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부분집합이 몇 개냐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일일이 다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식 정리를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부분집합으로 우리가 형성되어지는 집합을 만들었을 때 이 부분집합 안에 1이라는 원소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를 활용하는 경우의 수가 이 부분집합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2라는 숫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라는 숫자도 이 부분집합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가지수는 두 가지, 3도 두 가지, 4도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16개가 부분집합의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가 됩니다. 자, 좀 이따 우리가 공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번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은 집합 A의 진부분집합은 몇 개냐? 진부분집합은 같은 집합 한 개를 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의 4제곱에서 한 개를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5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1,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라고 했는데, 자, 집합 A의 원소가 1, 2, 3, 4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1, 2를 반드시 갖는 부분집합은 몇 개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1, 2를 원소로 갖는다라고 했는데 1, 2를 일단 빼놓고 그러면은 3, 4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의 부분집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 4의 부분집합을 구하면 공집합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3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만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 4가 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3, 4로 가지는 부분집합이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4가지 안에 1, 2를 집어넣는 겁니다. 1, 2를. 그래서 1, 2를 집어넣어 가지고 공집합에 1, 2를 집어넣으니까 그냥 1, 2가 되는 거고, 3에 1, 2를 여니까 3, 1, 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에 1, 2를 여니까 4, 1, 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 4에 1, 2를 넣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몇 가지가 나오느냐? 4가지가 되는 겁니다. 1, 2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가지가 되느냐? 4가지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원래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 했을 때 원소가 4개 나오는 그 4개 지수 중에서 1, 2를 포함한다라고 했으니까 1, 2를 빼놨다가 1, 2 없는 3, 4의 부분집합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 1, 2를 다시 집어넣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1, 2를 빼고 3, 4 원소 2개를 가진 거에 부분집합의 개수만큼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 2 원소로 갖는다라 하더라도 그것의 개수만큼 지수에서 빼주면 바로 2의 제곱이 되어져서 바로 4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바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1, 2를 원소로 갖지 않는 것의 개수는 3, 4만 가지고 헤아려는 1개, 2개, 3개, 4개를 헤아리면 되는 것이고,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1, 2를 집어넣는 것 하나, 둘, 셋, 4개를 헤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수는 역시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원소가 2에 원래 4개 있었으니까 4제곱에다가 포함된다라고 하든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든 언급되어지는 개수, 그 개수만큼 지수에서 빼줘서 그래서 2의 제곱으로서 4개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우리가 공식으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입니다. 원소의 개수가 n개 있을 때, 자, 원소의 개수 n개 있습니다. 자, n개 있을 때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2의 n제곱개.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하고 똑같은 원소 하나, 집합 하나를 빼기 때문에 2의 n제곱 마이너스 1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1번 보겠습니다. 일단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n개입니다. 지금 n개. 자, 그 상태에서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특정한 원소 K개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고 하든 갖지 않는다라고 하든 개수 구할 때 푸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특정된 원소 K개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또는 갖지 않는 부분집합 A의 개수는 어떻게 되느냐? 2의 n제곱에 그 개수만큼 지수에서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2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 마이너스 k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특정한 원소 K개는 반드시 갖고 특정한 M개는 원소로 갖지 않는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수만큼 지수에서 다 빼는 겁니다. 그래서 2의 n제곱에 지수에서 K도 M도 그 개수만큼 빼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K개의 특정한 원소 중 적어도 1개를 갖는다. 이 적어도 1개를 갖는다라는 것은 1개만 가질 수도 있고 2개만 가질 수도 있고 3개를 가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K개를 다 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나누어서 푼다는 것은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푸느냐 하면 여사건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특정된 K개, 그러니까 특정된 K개를 모두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결합니다. 자,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한 문제는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하면 2의 n제곱개에서 특정된 k개를 모두 갖지 않는 부분집합을 빼는 겁니다. 그래서 2의
n-k제곱을 빼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은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와 B가 같을 때, 자, A와 B가 같다라고 해버리면 -2가 집합 B 안에 있어야 되는데 3이 있고 A제곱 -3이 있으니까 이 값이 바로 -3A가 있으니까 이 값이 바로 -2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B에 있는 이 3은 바로 A제곱 플러스 2A의 값이 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럼 이걸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제곱 플러스 2A는 3이다. 자, 두 번째 A제곱 마이너스 3A는 마이너스 2다. 자, 이렇게. 자, 그럼 이 항을 시키겠습니다. 그럼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 그럼 AA 3, 1. 자, 그러면은 A 플러스 3, 그 다음 A 마이너스 1은 0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A의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A 값은 1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시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다. 자, 그럼 이거 AA 2, 1. 그러면은 A 마이너스 2, 그 다음 A 마이너스 1은 0다. 그럼 A 값은 얼마가 되느냐? 2 또는 A 값은 1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두 개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두 개 동시에 만족이 돼야 되니까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바로 A 값은 1이 정답이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가 1, 2, 3, 4, 5. 자, 원소가 5개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2와 4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다. 자, 그럼 2의 원소가 5개 있으니까 5제곱에서 언급되어지는 개수 2개를 빼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2의 3제곱, 2가 3번 곱해주니까 8개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8개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에 보면은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3은 반드시 원소로 갖고 2와 5는 원소로 갖지 않는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2의 5제곱 원소가 5개였으니까 언급되어지는 거 1개. 그 다음 언급되어지는 거 2개 지수에서 똑같이 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2의 2제곱이 되는 것이고 4개가 바로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확인 학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